네, 오늘은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컨퍼런스 보드는 올해 초에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로 확인된 바 경고 시그널까지 꺼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더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보드 6월달 데이터 한번 살펴보면 101.1로 2016년이 100을 기점으로 지수화한 것이고요. MOM-0.2%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쭉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전 달 5월 달이 마이너스 0.4%로 소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직전 달 데이터인데 마이너스 0.5%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었고 마이너스 0.1%포인트 아주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죠.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 거에서 더 하락을 했으니까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는 하락세가 정체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24년 상반기 동안 경기 선행지수는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죠. 6개월간 끊어서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2.9% 떨어졌는데 그보다는 작은 변화율을 가져왔다. 쭉 떨어지긴 하는데 그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럼에도 6월달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달 하락폭은 당연히 지난 3달간 비교를 해보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긴 하는데 점차 완화되고 이 바닥권에서 이 하락세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소비 심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ISM 신규 주문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최근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기 선행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활동이 앞으로 탄력을 잃을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소비지출 둔화가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연율화 해서 보면 약 1%대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컨퍼런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선행지수 말고 동행지수도 함께 발표를 하는데 6월달 112.6을 기록했습니다. MOM 플러스 0.3% 상승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일반적으로 계속 상승을 합니다. 24년 상반기 동안 0.6% 성장했고요. 이전 6개월 동안에는 1.3% 성장을 했으니까 경기 동행지수 마찬가지로 직전 6개월보다 이번 6개월이 성장세가 더 둔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 동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경기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4가지 항목이 비농업 고용 일자리 수와 개인소득이죠. 산업생산, 어제 영상을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산업생산이라는 게 후행적 특성을 갖고 있는 동행지표이죠. 따라서 꾸준히 이런 4가지 항목들, 실질 제조업 매출 현황 보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동행지수는 일반적으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동행지수가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아직도 경기가 견고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24년 6월 기준 경기 동행지수는 1.9%로 집계가 되고 24년 1분기 실질 GDP가 2.9% 이 정도 간극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침체의 조짐은 경기 동행지수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기 동행지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생산 소득을 현재 경제활동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현재는 경기 동행지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점차 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 동행지수보다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디커플링이 벌어지고 있죠.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동행지수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를 이 비율화해서 표현을 한 것인데 레시오 차트 보시게 되면 6월달 0.9를 기록을 했고 5월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하락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전 경기 침체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고 사실 이게 경기 확장기에는 비율이 상승을 하고 수축기에는 하락하는 아주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라든지 90년대, 20년대 초, 08년 금융위기까지 모두 정확하게 이 레시오 차트가 주요 경기 침체를 예측을 했고요. 최근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예측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기선행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하락하는 속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YY 변화율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는 맞습니다만 돌아섰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락폭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어느 정도 바닥권을 보이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될 때 과거 보시면 경기 회복이 시작됐던 그 시점이라는 것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년도, 09년도, 그리고 2020년 마찬가지로 경기선행지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돌아서게 되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볼 만한 그런 데이터고요. 아직은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 있지만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바닥을 치고 회복 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의 초기 신호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겠죠. 한마디로 개선되는 모습이 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의 반등 패턴이 혹시나 최근 경기선행지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로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의 반등 추이가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은 판단이 좀 이르고 조금 더 지켜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자료를 집계하는 컨퍼런스 보드 자체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을 철회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경기 선행지수와 함께 비교해서 보면 좋은 게 ISF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ISM PMI 보시게 되면 6월달 48.5로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더 떨어졌고요. 경기선행지수 마찬가지로 6월 기준 변화를 보면 4.8% 변화를 보였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고 ISM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 직전 달에 소폭 하락했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을 보이지만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높은 상관관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두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일 때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관 변화율 YY를 분석하실 때는 급격한 하락 뒤에 나타나는 기저효과의 반등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기저효과의 반등이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되고 매크로 데이터를 좀 더 광범위한 지표들과 함께 비교 평가를 하는 게 이런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경기선행지수 윗부분은 경기선행지수 MOM 변화율이고요.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밑에는 동행지수입니다. 플러스권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별히 올해 2월 달에 경기선행지수가 반등을 했다. 여기입니다. 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반등했다고 해서 경기선행지수가 이제 돌아섰다라고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이게 그 다음 달 다시 하락 추세로 꺾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근데 지난달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수정이 된 건지 오류인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지켜보자 했는데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제로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2월달 반등을 했던 부분은 하향 수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경기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MOM 변화율로 살펴보면 추세 강도가 딱히 이렇게 약해졌다라고 볼 만한 그런 변동성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죠. 따라서 YY 변화를 보실 때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 부분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이거는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S&P 500 추정 실적이죠. 포워드 어닝입니다. 상관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경기 동행지수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두 지표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들과 기업 추정 실적, 주가의 움직임, 현재의 경기 동향이 견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왜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였고 과거 차트를 보면 꺾인 경기 선행지수에 왜 수렴을 했는지 이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경기 선행지수의 YY 변화율과 S&P 500 추정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시게 되면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진 구간에서 디커플링이 플러스라 마이너스로 난 이 구간 이후에는 매번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선행지수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가 반영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은 트럭 물류 고용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6월달 15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2월부터 5월까지 160만 명으로 계속 동일하게 집계가 됐거든요. 여기서 6월달 감소를 했습니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파란색입니다. 경기선행지수의 변화가 이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실제 경기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일반 고용 부분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선행에서 트럭 물류 고용이 꺾였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전체 민간 부문의 고용 연간 변화율 역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체 고용에서의 선행 지표로 트럭 물류 고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물류 운송업 전반이 경제 변화의 조기 신호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과거 경기 침체 구간 모두 트럭 고용이 먼저 급감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어 왔고 지금도 이렇게 디커플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최근까지 트럭 물류업 고용이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4년 실업률 급등이 충분히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임시직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패턴, 매번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더불어서 S&P 500과 항공, 화물 및 물류 부분의 포워드 어닝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상관관계를 높게 보이고 있다가 경기 침체 직전에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현상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22년 초반부터 S&P 500하고 S&P 500 내 항공, 화물, 물류 부분에서의 추정 실적이 명확하게 지금 벌어져 있죠. 이렇게 디커플링이 발생한 후에는 항공, 화물, 물류 부분의 실적으로 수렴하는 패턴이 매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는 부정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경기 동행지수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컴플러스보드는 24년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망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강한 경기 침체를 전망했다가 철회를 했고 시기를 지연하기도 했다가 연간 GDP 성장률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가져오다 최근에는 3분기 정도에 한 1%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컴플러스보드는 경기 침체가 지나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 선행지수 6개월 성장률로 놓고 봤을 때 이 파란 선입니다. 이 빨간 선 경기 침체 경고 라인을 상회했습니다. 끝부분 자세히 보시면 빨간 선을 넘어선 거 확인이 되고요. 결국 경기 침체 지나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컴플러스보드가 경기 침체 전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가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면 모두 경기 침체로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졌지만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았던 사례 두 군데를 꼽으라면 70년대와 IT 버블입니다. 이 파란 선 보시면 이게 실질 GDP인데 이게 제로까지 떨어지지 않았죠. 여기 초록색 원 보시면 제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IT 버블 당시 보시면 주식시장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는 01년 1분기, 2분기 오히려 약간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따라서 컨퍼런스보드가 전망하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GDP가 2분기 연속해서 역성장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것이죠. 실제 사례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권역에 떨어졌지만 실질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던 그럼에도 경기 침체로 확인되는 70년대와 IT 버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필 또 00년 IT 버블이 또 겹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세가 둔화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경기의 반등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마이너스 권역에 있다. 이 얘기죠. 이번 6월달 하락을 주도한 건 소비심리, 신규 주문, 장단기 금리 역전,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 증가한 부분이 주도를 했고요. 특별히 상승분을 주도한 거는 결국 주가죠.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한 게 S&P 500 지수입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집계가 된 것인데 그나마 컨퍼런스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 항목별 비중이 다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주가가 오르더라도 비중이 적기 때문에 반영이
덜 되지만 OECD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는 비중이 균등하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 흐름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6월달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점차 약해졌고 컨퍼런스 보드 자체는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고 지금은 경고 시그널까지 꺼진 모습을 확인해 봤고요. 이 부분이죠. 하지만 경기 선행 지수와 실질 GDP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서 70년대와 IT 버블 당시에는 실질 GDP 성장이 역성장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렸고 YOY 아닌 MOM 변화율로 살펴보면 추세 강도가 딱히 약해졌다고 볼 만한 그런 구간은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속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YOY의 반등 구간은 기저효과에 의한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간의 디커플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레이쇼로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당한 하락 구간에 위치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동행지수는 실질 GDP와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를 견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제 말씀드린 산업생산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산업생산 관련돼서는 사실 S&P 글로벌 PMI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산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미 후행적 특성을 보이는 동행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산업생산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P 글로벌 제조업 PMI 생산량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연준이 발표하는 산업 생산의 73%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조업 PMI를 집계할 때는 생산량 플러스 신규 주문, 여러 가지 재고 등등을 포함해서 집계를 하는 방식이라 우리가 이걸 동행지수로만 보지는 않지만 이 중에 생산량만 뽑아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산업 생산은 동행이거나 후행적 특성을 보인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 나오는 PMI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오늘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